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지용입니다. 오늘은 발목의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발목의 통증 중에서도 오늘의 주제는 바로 부주상골 통증 증후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부주상골 통증 아니면 부주상골 증후군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러려면 일단 우리가 주상골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주상골은 발목에 있는 뼈 중에서 좌우로 길어서 마치 나비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주상골이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에 부가적으로 뼈가 추가적으로 붙어 있는 걸 부주상골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제 우리 발을 볼 텐데요. 발목의 뼈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 발목의 뼈가 안쪽에 있는 뼈인데 이 발목의 안쪽에 바로 요 뼈가 주상골입니다. 주상골. 이렇게 요런 모양으로 보면 좌우로 길죠. 다른 뼈들은 세로로 짧지만 이 뼈는 좌우로 굉장히 길기 때문에 주상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뼈의 안쪽에 발목이 툭 튀어나오게 뼈가 자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부주상골이라고 합니다. 아마 발을 이렇게 좌우측으로 봤을 때 나만 발 안쪽으로 더 튀어나온 쪽이 있네? 라고 안쪽에 왜 이렇게 튀어나와 있지? 이 안쪽에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좌우측에 다 같이 있는 경우보다는 발을, 체중을 특히 더 지지하는 한쪽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통증으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뼈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 하더라도 오래 서 있거나 강한 힘을 가해지지 않으면 그렇게 통증이 심하지 않은데요. 대부분 중에서 이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바로 운동선수거나 아니면 오래 걸어야 되거나 오래 서서 일하는 경우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오래 앉아서 일하거나 아니면 이제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통증이 심하지 않지만 오래 서서 일하는 경우에는 이 통증 때문에 오래 서 있기 너무 힘들고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공을 던지거나 볼을 찰 때 통증이 너무 심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재활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볼 차지 못하거나 공을 던지지 못하니까요. 최근에는 이제 광주일고 야구 선수가 한 분 왔었는데요. 이 부주상골이 원래는 관리가 잘 됐다가 최근에 등산을 다녀오다가 삐끗하면서 통증이 굉장히 극심해졌는데 진통소염제나 다른 약물 치료로도 반응하지 않아서 저에게 찾아온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 부주상골에 치료를 잘 하면 되는데요. 부주상골에 대해서 이제 치료를 말씀하기 전에 좀 더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족궁에 의해서 이제 발목이 지지되는데 발목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족궁이 당겨서 올리기 위한 위쪽으로 가해진 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것들이 바로 후경골근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후경골근이 쭉 내려와서 여기에 부착하게 되는데 이것들을 쭉쭉 위로 당기면서 발의 아치를 유지해서 큰 힘을 버티게 합니다. 하지만 부주상골의 경우 이 뼈가 튀어나와 있거나 아예 이 주상골과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힘을 충분히 거상시키지 못해서 위로 올리지 못해서 이 아치가 무너지면서 발의 통증이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천적으로 아주 이런 식으로 평발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치료할 때는 종아리 쪽도 살펴야 되고요. 발의 아치의 구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족저 앞 발바닥의 압력을 분석하기도 하고 여기에 압력을 높여주기 위한 깔창 치료도 반드시 들어가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관절면의 앞통에 염증을 잡기 위해서 저희가 침 치료와 봉침 치료, 약물 치료 등을 하는데요. 한약 치료 등을 하는데 일반적인 스테로이드 제제 같은 경우에는 관절 연골의 약화라든지 아니면 한 번에 치료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제제에 한두 번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목에 봉침 치료를 받는 경우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인대나 관절의 염증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농도를 높일 때까지 시기가 좀 걸릴 수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6회에서 8회 이전에 통증의 개선을 확인하는 것들이 임상례에서 많이 보이게 됩니다. 족저 앞 깔창에 대한 분석들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도 뭐냐면은 우리가 치료를 한번 마치고 나면 또 후에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걷거나 아니면 서서 일할 때 이쪽에 또 충격이 누적되면 반복적으로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어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깔창을 같이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주상골 증후군의 진단, 그리고 증상, 그리고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생하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꼭 한방치료도 받아서 재활을 잘 해서 복귀하는 부주상골 증후군 환자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